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척추동물의 신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척추동물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온 몸의 신경인 말초신경계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신경계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신경계는 내분비계와 함께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신경계는 여러 기관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몸 안의 기능을 통제하고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여 인체의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감각기는 감각 수용기를 통해 몸 내부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기관이며, 반응기는 신경으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받아 실제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야구 선수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배트를 이용하여 공을 치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눈으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감각신경이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다음은 연합신경이 정보를 분석하여 반응을 결정합니다. 운동신경은 정보를 근육까지 전달하고 야구선수는 공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뉴런은 신경세포로서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입니다. 그림과 같이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로 구성됩니다. 그림의 동그란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네, 뉴런의 내부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온 채널과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런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본 것 같이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되는데요. 신경세포체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과 세포질을 포함하는 부분이 신경세포체이고, 가지돌기는 세포체에서 짧게 뻗어나온 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나온 긴 돌기로 마리집으로 쌓여 있고 다른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합니다. 축삭돌기 중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은 신경도 존재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리집 신경에 쌓여 있는 축삭의 경우는 쌓여 있지 않은 곳, 이곳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도약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밑마리집 신경에는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뉴런의 종류를 볼까요? 뉴런에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연합 뉴런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보기 전에 모양을 한번 볼까요? 감각 뉴런은 이와 같이 핵이 축삭돌기의 중간에 존재하죠. 그리고 운동 뉴런은 축삭돌기 말단이 운동기인 근육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외부의 정보를 뇌와 같은 연합신경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의 방향이 안쪽을 향한다고 하여 고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운동 뉴런은 연합신경의 명령이나 판단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의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여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뉴런은 감각 뉴런이겠죠? 감각 뉴런은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의 연합 뉴런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 뉴런은 그럼 무엇일까요? 연합 뉴런이겠죠?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 적절한 반응 명령을 운동 뉴런으로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뉴런은 운동 뉴런인데요. 운동 뉴런은 뇌의 연합 뉴런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반응기인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럼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볼까요? 흥분의 전도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한 흥분이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흥분의 전도 방향은 가지돌기 방향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흥분의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달에는 화학 물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된 경우 이 연결 부위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있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고요. 시냅스가 존재하는 경우 이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다음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에 있는 작은 틈을 약 2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시냅스에서는 시냅스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이 화학 물질은 시냅스 이후 뉴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화학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에 전기적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는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전기적 신호에 의해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신경의 흥분이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치는 뉴런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말합니다. 역치가 작다고 말하면 매우 예민한 것을 말하고요. 역치가 크면 클수록 예민함의 정도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의 전도에서 첫 번째, 뉴런의 내부와 외부는 전기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흥분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세포막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이때의 전이차를 휴지막 전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뉴런의 내부는 음전화를 띠고 외부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의 막 전위는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휴지막 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는 탈분극 단계인데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막 안쪽이 양전하, 막 바깥쪽이 음전하로 바뀌고 이때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흥분을 했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나트륨의 통로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막 전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재분극인데요. 재분극에서는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 막 안쪽에 다시 음전화, 막 바깥쪽이 양전화를 띠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그래프의 단계와 같이 그래프는 다시 막 전위가 마이너스 70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재분극이 일어나면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막 바깥으로, 칼륨 이온이 막 안으로 이동하여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분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뉴런 내에서 어떻게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한 부위에서 나트륨이 유입돼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재분극이 되지만 여기서 받았던 이 자극과 흥분은 옆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탈분극이 일어난 부위는 칼륨이 유출되어 재분극이 이루어지고 그 옆 부위가 탈분극 되는 것입니다. 탈분극이 축삭돌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흥분이 전도됩니다. 한 뉴런 내에서는 흥분은 양쪽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흥분 전도는 축삭 돌기에 마리집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축삭의 지름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이와 같이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요. 마리집은 절연체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흥분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에서 흥분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일어나는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민마리집 신경보다 커지게 됩니다. 또한 축삭의 지름은 클수록 흥분의 전도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흥분의 전달인데요.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럼 흥분의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먼저 1번과 같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흥분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과 같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와 그림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수용체와 결합한 이온의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되면 시냅스 후 뉴런의 막전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흥분의 전달은 시냅스 전 뉴런의 화학 물질의 분비로 인하여 시냅스 후 뉴런의 전기적인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흥분의 전달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다음 흥분의 전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순서를 다 확인해 봤나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네, 제일 처음으로는 미움, 시냅스 전 뉴런의 말단까지 활동 전이가 전도되겠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고요. 그 다음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이온 통로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냅스 후 뉴런의 막 전이가 역치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은 대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온 몸에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됩니다. 감각신경계는 아까 봤듯이 구심성 신경이고요. 체성운동신경계는 원심성 신경입니다. 자, 중추신경계인 뇌의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대뇌는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감각, 학습, 감정, 기억, 인지작용의 중추입니다. 수위 운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간뇌인데요. 간뇌는 감각 정보를 대뇌의 각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시상과 체온,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이며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로 구성이 됩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정교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줄기가 있는데요. 뇌줄기는 중간내, 뇌교, 연수로 구성되고요. 특히 연수는 호흡운동, 심장박동과 같은 생명활동과 직결되는 부분과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의 조절 중추입니다. 다음은 중추신경계의 척수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뇌는 겉질이 회백질, 속질이 백색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척수는 그와 반대로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로 구성됩니다. 또한 감각신경은 척수의 후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운동신경은 전근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말초신경계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기능에 따라 나누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고요.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며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며 간내, 중내, 연수, 척수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됩니다. 이와 같이 체성운동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요.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자,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주로 흥분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싸움, 도망 반응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이라고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들과 관련이 있고요. 소화 또는 휴식과 관련이 있어서 교감신경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동공, 심장박동, 소화작용, 방광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과제 1과 과제 2, 과제 3이 과제 1과 2의 문제는 풀어보고요. 과제 3번은 신경계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 한 가지를 골라서 그에 대해서 손상된 기능, 대표적인 증상, 개발된 의약품이나 치료법 등에 대해서 조사해 봅시다.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